깊고 어두운 밤, 낡은 창고 안.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피 묻은 칼을 든 또 다른 남자가 섬뜩한 침묵 속에서 서 있습니다. 칼끝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며듭니다. 피로 얼룩진 차가운 바닥 위 한때는 서로의 전부였고 세상 그 무엇보다 굳건한 신뢰로 묶여 있었다고 믿었던 두 남자가 엇갈린 운명 앞에 잔인하게 마주 서 있습니다. 형제라 불리며 조직의 기반을 다졌던 이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참혹하고 비극적인 현실로 몰아넣었을까요? 단순히 권력에 대한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조직의 보스와 그의 의형제 사이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배신,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너무나도 참혹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작부터 파멸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극을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한때 조직의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수장이었던 최무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잔혹함으로 동천파라는 거대한 조직을 구축하고 유지했습니다. 그의 지시 한마디면 수많은 조직원들이 움직였고 그의 결정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 최무진의 곁에는 항상 든든한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며 조직의 꾸준히를 도맡아 처리했던 윤동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상하관계를 넘어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서로를 깊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유대는 전설처럼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최무진은 윤동훈을 자신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조직의 미래를 논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던 그들의 모습은 다른 조직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조직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무진과 윤동훈, 이들은 함께 수많은 위험천만한 고비를 넘기고 조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명을 몇 번이나 구해주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로의 등에 칼을 겨눌 따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파트너십을 자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고 동천파의 미래는 이 두 사람의 강력한 유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혹은 이미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던 균열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평화로웠던 그들의 관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 균열은 마치 작은 실금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절벽을 가르는 균열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내레이션 어느 날 최무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믿었던 의형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맹세했던 윤동훈이 사실은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잠입해 있던 경찰 스파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정보는 최무진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배신감,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애정과 허무함이 뒤섞여 최무진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윤동훈의 정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함께 자신의 지난 세월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모든 신뢰가 한낱 연극에 불과했단 말인가 하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내레이션 최무진은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배신감과 복수심, 그리고 의형제를 향한 남아있는 일말의 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그가 나를 배신한 것인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모두 거짓이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하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위치, 그리고 동천파의 안위를 생각할 때 그는 결국 잔인하고 냉혹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신자를 용서하는 것은 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최무진은 자신의 손으로 가장 소중했던 의형제 윤동훈을 처단하기로 결심합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형제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야 하는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레이션. 그날 밤 핏빛 달이 창고를 비추던 그 밤 최무진은 윤동훈을 은밀하게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그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최무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겠죠. 그들의 웃음소리, 함께 나눴던 꿈, 그리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던 수많은 순간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최무진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떨리는 손에 칼을 쥐고 가장 소중했던 존재를 향해 주저없이 휘둘렀습니다. 윤동훈은 최무진의 칼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최무진의 칼에 의해 죽는 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형제의 피는 차가운 바닥을 붉게 물들였고 최무진의 심장에는 사랑과 증오, 배신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상처는 앞으로 그의 삶을 영원히 따라다닐 깊은 그림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내레이션.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잔인하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동훈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 최무진은 그 이후로 깊은 죄책감과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의형제를 죽였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윤동훈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윤지우였죠. 최무진은 죄책감과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윤동훈의 딸인 윤지우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유도하여 결국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세우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비틀린 방식으로나마 윤동훈에게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딸의 손에 아버지를 죽인 복수심을 심어주고 그 칼 끝에서 자신의 파멸을 기다리는 것. 이 얼마나 잔혹하고 슬프면서도 기묘한 운명의 굴레입니까? 그는 자신의 파멸을 통해 비로소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내레이션. 윤지우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아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조직에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살아가며 오직 복수만을 위해 훈련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며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최무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져 드러나는 순간 윤지우는 자신이 복수해야 할 대상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의형제이자 자신을 거두어주고 돌봐주었던 최무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복수해야 하는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그녀의 분노와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았고 복수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최무진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타올랐습니다. 내레이션. 마침내 최무진과 윤지우는 운명의 최후의 순간에 마주했습니다. 최무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지우에게 모든 진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윤동훈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모든 죄책감 속에서 그녀의 복수를 기다려왔던 시간들까지.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고스란히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지우의 복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녀의 칼날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윤지우의 칼은 결국 최무진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렇게 피로 시작된 비극은 마침내 피로 잔혹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끔찍한 순환이었습니다. 내레이션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조직의 내부 암투를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신뢰 그리고 배신의 본질에 대해 섬뜩할 만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믿고 의지했던 형제가 어떻게 서로에게 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온 파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과연 진정한 신뢰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내레이션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드라마 마이 네임과 같은 극적인 설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우리는 권력, 돈, 명예 등 다양한 욕망 앞에서 수많은 배신과 갈등을 경험하죠. 특히 권력과 욕망이 얽히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마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씁쓸하고도 잔혹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보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냉혹한 선택이었을까요? 혹은 이미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비극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한 개인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은 것은 분명합니다. 내레이션 최무진과 윤동훈, 그리고 윤지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진정한 신뢰란 무엇이며 배신은 어디서부터 작은 균열처럼 시작되는가? 그리고 복수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피로 얼룩진 형제의 비극적인 최후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인간 본연의 어둡고 복잡한 그림자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모든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내레이션 조직의 보스, 그리고 그의 의형제.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고 누구보다 서로를 믿었던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결국 처참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사랑, 증오, 신뢰, 배신, 그리고 복수가 뒤엉킨 이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극적인 서사의 주인공들은 결국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내면의 깊이를 탐색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